안녕하십니까. OIC 비즈니스 오너 이현우입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첫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게 시간을 내어주신 채은 회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후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함지윤 앰버서더님, 이수희 앰버서더님, 그리고 함염섭 스폰서님, 그리고 채은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바로 현실 점검 및 오토십 관리입니다. 부제로 미래소득 채은에서 현실이 됩니다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SNS 강사 이현우 강사가 왜 오토십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오토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감히 제가 보상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현실 점검 및 마케팅 쪽에서 오토십 관리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저를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새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묵은지처럼 묻어두었던 저의 마이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한 8년 정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이 다 저 마이스토리 고개도 할 때 썼던 자료들인데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직장인 경력을 8년을 했는데 인천에서 연구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티켓링크라는 회사에서 공연과 야구, 농구를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우리 사장님들 자동차 길 가다가 차 멈추면 견인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AI지만 옛날에는 콜센터 직원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고객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견인 신청하시나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때 그런 콜센터, 자동차 관련 콜센터 일을 또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또 이제 회사예요. 격리를 몇 년,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인 경력이 8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가장 긴 경력은 바로 자영업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의 경험이 가장 저한테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네이버 있죠. 네땡땡. 거기에 상품을 기획안을 제출을 하고, 그때 핸드메이드 코트 이제 저희 막 이제 입을 때, 우리 여자 사장님들은 준비하실 때잖아요. 그때 핸드메이드 코트를 가지고 그 상의 1페이지에,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문 닫고 한 달 동안 택배만 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그런 마케팅 방법과 그때 한 달 동안 그 문 닫고 샷다 내리고 그렇게 택배를 했던 그 경험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양면성에서 저한테 많은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책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책 선생님이죠. 그런 영업직을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자꾸 몸을 쓰고 내가 움직여야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는 아이도 잘 케어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직장인으로서는 워킹맘처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가 강의를 듣고 다양한 책을 읽고 돈과 관련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일부이지만 다양한 돈과 관련된 책,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마한 사책들은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정말 신랑 몰래 카드 막 긁어가고 막 이렇게 친구한테 돈 빌려가면서 몇 천만 원씩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꽤 이렇게 제가 이걸 금액을 결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잠자는 동안에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익화를 달성하는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글을 써야만 그 글들이 쌓여서 저한테 돈을 주는, 뭐 건당 1,000원, 2,000원 그렇게 돈을 주는 소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PPT 화면을 원래대로 좀 돌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자 2022년 아마 12월 겨울쯤에 제가 친한 친구를 통해서 바로 사진에서 보이는 자 모두 아시는 분들이죠. 자 함염섭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남다른 거예요. 뭐냐면 함염섭 스폰서님이 인스타그램을 저한테 조금 이렇게 배우시고 연습하셔서 올린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함영서 스폰서님을 만나서 저도 이렇게 타사에 조그만한 이렇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랑 이런 경험이 있어서 보상 플랜을 듣고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즈니스 오너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예쁘면 채팅방에 예쁘다고 해주세요. 안 예쁘면 안 예쁘다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찾는데 되게 느낌이 새로웠어요. 지금 부어있는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홍승희 리더님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황아랑 리더님, 허영 리더님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한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저의 이 조그만한 실력이지만 믿어주셔서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1월에 사업 사인을 하고 다양한 챌린지들을 했었어요. 원팩 챌린지 잠시만요. 화면이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게 챌린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1, 2, 3강, 그 다음에 리더님들의 홍보가 되는 영상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님들이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뭐 회원 가입 방법, 계보도 보는 방법,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 만들어서 쓰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리더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다양한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자, 너무 뻔한 답이지만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귀한 아침 시간에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는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저희 아이들 한글 배울 때 소리내서 따라 읽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학습할 때나 배울 때 하나보다는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기억되는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요. 자, 벌써 답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역시 우리 최희연 사장님들. 자, 1, 5, 10, 15, 20, 25, 30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기구매 날짜입니다. 오토시 신청 날짜. 우리 똑똑하신 최희은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정기구매일이죠. 정기구매를 설정을 하면 우리 사장님들 액티브 활성 날짜를 더하기 2일, 3일, 5일 벌어가실 수가 있고 또 10만 원 상당의 제품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너무 재밌는 건데 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체크리스트를 할 건데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첫 들었던 그때와 지금의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간 점검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접하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현실 점검도 해보시고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지와 볼펜이 준비되셨을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준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1번 현실 소득 점검. 자, 첫 번째 항목이에요. 지금 소득이 멈추더라도 6개월 이상 생활을 유지할 비상자금 대체 소득이 있다. 있으시면 체크, 없으면 체크 안 하시면 되겠죠. 저는 X.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 240만 원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당되면 체크, 아니면 X. 저는 240만 원이 없죠. 자, 세 번째.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적정 생활비 336만 원을 충당할 확실한 소득원이 있다. 있으면 체크, 없으면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이 숫자들이 그냥 제가 적성해 놓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들. 자, 되셨으면 2번 노후 대비 점검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노후 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첫 번째. 국민연금 이외에도 매달 들어올 소득원이 2개 이상 있다. 자, 우리 최희은 사장님들은 일단 1개는 있으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2개 이상 있어야 된대요. 2개 이상 있다. 있으신 분은 체크. 자, 두 번째 항목. 국민연금이 월 평균 62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4년도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체크, 아니면 X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후 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마지막입니다. 100세 시대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 여성은 86.4세를 고려해 20년에서 30년 이상 생활비를 준비했다. 해당되시면 체크, 아니면 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갈게요. 가족 책임 점검. 내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해당되시면 체크하세요. 두 번째 항목. 내가 소득 활동을 못해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해당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가 많이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 대비 점검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노후, 의료, 간병 비용에 대비해 보험, 적립, 현금 흐름을 준비했다. 해당되시면 체크. 두 번째, 한국 노인 빈곤율이 38.2% OECD 최고 수준임을 알고 나도 그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정말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 이거를 알고 계시고 대비하셨으면 체크, 없으시면 X.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독거, 돌봄 공백 위험에도 대비할 나는 대안이 있다. 라고 있으시면 체크, 없으시면 X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끝났는데요. 자, 이제 채점을 해 보겠습니다. 채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9개에서 11개 정도를 체크를 하셨으면 양호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다만 의료나 간병 대비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자, 내가 체크한 개수가 5개에서 8개. 이거는 보통의 수준이고요. 고정소득을 보강하거나 의료, 노후 생활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개에서 4개, 위험, 바로 접니다. 위험하죠. 노후 준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만족에 이렇게 있잖아요. 소확행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그날 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요. 정말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팩트 체크 많이 했거든요.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위험 수준이에요. 지금 즉시 연금형 소득 구조가 시급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사장님들은 각각 몇 개씩 결과가 나오셨는지 채팅방에 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윤미자 사장님, 저는 2개 위험합니다. 2개 위험. 한번 올려주세요. 몇 개씩 나왔는지.
제가 이거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을 했냐면요. 자, 2024년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거를 했나 봐요. 거기 기사를 보면 적정 최소 노후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월 336만 원, 최소 24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첨부해서 체크리스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을 대략 61.9만 원, 요 금액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지금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데이터에게, AI에게 모든 이 기사들과 원론 자료를 집어넣어서 제가 만든 아주 간략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황보정희 사장님도 저도 3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오토십이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이야기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11월 달부터 정기구매 오토십 보너스가 시행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왜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 그죠? 여기 최희훈 사장님들이 아마 제가 밖에서 만났으면 저의 뭐 이모이거나 삼촌이거나 뭐 언니 오빠 했을 그런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손주가 있거나 자식이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 세대의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수명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인 나는 부담이 되는 게 되고, 그런 거를 저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의 이모들이 다 요양병원에 계시고 몸이 아프시고 언니 오빠들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네 못하겠다 이런 말들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다. 우리 이전 세대도 우리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의 미래가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이를 먹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구나.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런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란 생각이 계속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연금이 필요한가? 자, 우리 사장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수명이 길어졌어요. 소득보다 수입이 끊기는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자,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우리 최희은 사업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외에 자영업이나 직장이나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퇴 기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나머지 생애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퀘스천입니다. 자,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자, 생활비 최소 기준이 240만 원인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장 많이 받는 금액들이 뭐 20만 원, 25만 원, 5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기준 생활비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노후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병원비, 간병비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자녀 의존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자녀 부양 문화는 약해지고 있죠. 그러죠. 독립 문화가 정착이 돼서 결국은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냐면 저희 세대, 그 다음에 저희 윗세대에 더블 케어 세대 또는 트리플 케어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더블 케어는 나와 내 아이, 트리플은 우리 부모, 나, 우리 아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더블 케어 세대, 트리플 케어 세대. 결론은 서로가 독립하지 않으면 의존할 수 없고 힘들다. 이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더 해드리자면 50대 직장인의 평균 소득이 월 약 380만 원. 그런데 60대에 들어가면 소득이 3분의 1 수준으로 약 14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생계형 자영업자는 225만 원, 월 평균 소득입니다. 월. 자, 비생계형 자영업자는 약 343만 원이라고 합니다. 편차는 있지만 결론은 연금을 대비할 만큼 생활비 수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자영업자들의 어렵고 폐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은퇴 후 예상 평균 생활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이상 기준으로 지표가 나왔는데요. 자, 또 동일한 숫자가 계속 보여요.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했을 때 최소 생활비 부부가 약 240만 원, 조금 더 외식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축의금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약 336만 원. 그 다음에 중장년층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얼마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이라고 57.6%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50대 이상 응답자 기준으로 부부는 최소 297만 원, 나 혼자는 192만 원이라는 수치가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퇴 나이가 60세예요. 근데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예요. 그죠? 이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도 그게 있어요. 의학적 나이와 과학적 나이는 또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의학적 나이고요. 과학적 나이로 접근을 하게 되시면 정말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게 과학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필요 금액을 봤을 때, 자, 은퇴를 60세에 했는데 내가 83.5세까지 산다고 계산했을 때 곱하기 12 하니까 284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최소 금액으로 하니까 내가 약 240만 원씩 매월을 모아도 최소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 나와요. 6억 7천. 자, 내가 매월 약 336만 원을 모았을 때 적정 금액이 9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수치가 와 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이 있어야 노후 자금으로 이상적이다, 필요하다. 최소한의 금액이 7억에서 10억 사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사장님들? 되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6억 8천을 모은다고 했을 때 10년간 나는 10년만 놀고 저는 놀 거라서 10년 동안만 내가 모아볼게요. 그러면 얼마를 저축해야 되지? 했더니 월 저축 필요액이 567만 원이에요. 567만 원. 제 급여가 뛰어넘고 저희 신랑 급여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렇게 저축을 하면.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4% 투자를 했을 때는 470만 원. 은퇴 시기를 늘려도 월 280만 원. 이 수치들이 뭐냐면 단순히 저축을 했다 한들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팩트예요. 저축만으로는 절대 저의 우리 채용 사장님들의 노후를 안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금성의 상품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건물 임대도 할 수 있고 건물도 올릴 수 있고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제가 또 빅데이터한테 자료를 주고 검색을 시킵니다. 자, 연금성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연금성 상품과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내가 7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몇 억씩 계셔가지고 공실이 많은 요즘 이 분위기에 부동산을 투자하실 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연금성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바로 내가 원하는 상황에 소득화가 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물론 다음 달에 내가 월세를 받고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목돈은 들어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의 큰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 몇 천에서 억까지요.
그리고 요즘 현실적인 문제는 아시죠? 공실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만 하더라도 저희 상무지구가 지사가 있는 상무지구가 되게 번화가거든요. 근데 그 번화가에도 공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임대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대리점, 매장, 공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10년 안에 7억 원을 연금성 어떤 상품이나 임대소득으로 모으는 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단 연금성 소득 구조를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업형 현금 흐름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최은의 오토십 정기구매 보너스 혜택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돌렸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는 오토십 보너스 이 혜택은 소비가 곧 연금성 소득이 됩니다. 맞습니까? 11월부터 시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쓰고 소비만 해도 바로 어떻게 돼요? 소득이 보너스가 들어오죠. 그리고 자, 저희 사업 기준으로 활동이 줄어도 구조만 유지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라인들이 레그가 된다면 평생 들어오는 수입원이다. 수입원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들도 평생 들어오는 수입원 이 부분을 강하게 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토식 구조는 소비가 곧 수입이 됩니다. 자, 목돈보다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 현실적인 말입니다. 연금형으로 꾸준히 매달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원이 바로 중요하고 이게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일반인들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토식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토식 관리 이제 정말 커밍순입니다. 11월부터 오토식 보너스가 시행이 됩니다. 자, 첫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형성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1월 정말 기대되는 한 달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만 해도 돈이 된다. 자리를 선점하자. 두 줄 하면 가문이 바뀐다. 오토식 관리의 팩트는 뭐냐면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 체인에서 정기구매 보너스가 생겼다. 돈이 된다. 빨리 줄 서자. 이런 소문만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쪽으로 조금 풀어드릴게요. 요즘 소비자는 제품을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경험을 토대로 구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도 쿠팡 자동 결제 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방에 한번 글 한번 써주세요. 자, 저는 멜론이나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도 돈을 내고 결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볼 때도 유튜브 같은 경우도 광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어떤 결제는 구독료를 내고 하시죠. 뭐냐면 소비자는 편리한이 팩트입니다. 편리한 경험을 원합니다. 집으로 오기를 바라죠. 자,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토십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수익과 연결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은이 11월부터 시행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오토십이나 정기구매나 이런 구독이 편리해요.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습관적 소비가 가능하고 루틴화가 됩니다. 이 소비자가 이런 행동들이 사이클이 연결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꾸준한 나의 고객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멤버십 시스템이죠. 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체인만 오토십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미 구독 중입니다. 구독, 자동결제, 오토십, 정기구독. 자, 앞서 말씀드렸죠. 쿠팡 와우. 저희가 물건을 주문할 때 쿠팡 와우 돈을 내면 좀 할인도 되고 반품도 공짜로 해주고 자, 여러분이 아시는 홍삼의 유명한 정땡땡 여기도 정기 구매가 있습니다. 유산균으로 유명한 락토핏 이 회사도 정기 구매가 있고요.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도 정기 구매가 됩니다. 마켓컬리도 정기 구매가 됩니다. 자, 궁금한 게 아마 넷플릭스는 아실 거예요. 자, 금융의 토스 카카오페이는 뭐냐면 자, 매일매일 내가 1,000원씩 2,000원씩 금액을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거나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거나 어떤 코인을 살 수 있거나 그렇게 금융의 상품을 구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세상은 이미 구독 중입니다. 소비자는 습관을 사고 있는 게 요즘의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오토십의 관리라고 하면 결론은 이건 겁니다. 오토십은 관리의 복리입니다. 반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와 나와의 관계가 강화가 되고요. 단순한 매출이 아닙니다. 이 신뢰가 쌓여 누적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사장님들의 이 레그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한 소비가, 정기적인 소비가 수입의 자동화를 만듭니다. 결론입니다. 은행은 돈의 복리를 가져오죠. 오토십은 관계의 복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우리 회사에 최은의 OI 제품의 팬이 되고 소비자에게, 나를 따르는 파트너에게 우리 사장님들이 임영웅이 되셔서, 손예희 회장님이 되셔서 고현대웅이 돼서 찐 사용자들에게, 나의 고객에게, 나의 파트너에게 나를 따르게끔 하고 나의 사례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왜 매달 필요한지를 명확히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톡방이나 SNS에 이런 곳에 후기를 남겨주시고 어떤 챌린지나 이런 행사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이 또한 결국은 모든 게 다 관계가 자동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직접적인 고객과 나의 관계를 대신해 주진 않지만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토십을 성공적으로, 정기구매 혜택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3단계의 마케팅 전략을 풀어드리자면, 첫 번째, 나부터 팬이 되고 내 팬을 만들자. 두 번째, 왜 필요한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왜 이 제품이 좋은지 명확히 전달하자. 자, 강의 시작 전에 리셀 본사 영상팀에서 만들어주신 따끈따끈한 아주 멋진 영상 보셨죠? 이런 영상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애써서 만들어주신 영상들입니다. 세 번째, 관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기. 기존에 하셨던 거를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급하게 첫 강의라 막 달려왔는데요. 말이 빠르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엄청 떨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마지막 멘트를 제가 읽어볼게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잃고 준비하는 사람은 평생 소득을 얻습니다. 연금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체인에서 그 길을 이옵니다. 매일매일이 연금이 되는 우리의 비즈니스 하루.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